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제가 투자할 때 가지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는 시간으로 이번 영상 만들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왜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었는지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동향이 정말 좋아요.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이 기쁩니다. 근데 우리는 지난 과거에 우리의 해왔던 투자 행동 패턴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이제 마인드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투자할 때는 대부분 부정과 긍정이 있어요. 근데 투자할 때는 무조건 긍정적으로 하긴 하되 약간 이 사람이 나를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투자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안 되더라도 자세한 태도와 마음가짐이 제대로 굳건하게 잘 잡혀져 있는가에 따라서 기회는 올 수도 있고요,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 마음가짐은 투자를 할 때도 요즘 드는 생각이, 제 구독자가 꽤 많죠. 3만 명이 좀 넘습니다. 그럼 이 3만 명을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물론 이제 친구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시로 보면 가족이라고도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부모라고 가정을 하고, 부모라고 가정을 하고 본다고 하면 이 3만 명을 누구만 이뻐할 수는 없어요. 그쵸? 그러면 당연히 싫어하시겠죠. 같은 형제라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3만 명 중에서도 누군가는 잘하거나 누군가는 또 실력이 모난 거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가족의 부모 입장에서 첫째부터 막내 아이까지 딱 보게 되면 누군가는 잘하고 누군가는 못하는 게 딱 눈에 들어오죠. 객관적인 3자 입장으로 보니까 그러하는데, 정작 이제 내 비슷한 또래 애들끼리 보게 되면 그게 잘 안 들어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영상을 찍을 때마다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 계속 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레버리지 ETF를 많이 꺼냈다는 이유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 이 시가총액도 어느 정도 크고 생태계는 어느 정도 좀 체계는 잡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서든 내려가더라도 내가 확실하게 정립만 하면 어느 정도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모델링이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나머지에 있는 이제 우리가 한 7, 8년 코인 하면서 느끼는 점도, 그리고 트렌드도 좀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우리 과거 동안, 자, 17년도 때 어땠습니까? ICO라는 게 탄생이 되면서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개나 소나 올랐습니다. 그냥 찍어내기 식으로 만들면 대부분 거의 다 시가총액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자금이 많이 투입이 되면서 엄청난 펌핑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때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묻지마 투자가 좀 성행했던 시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때겠군요. 그 다음에 21년도 때는 이제 NFT와 메타버스, 그러니까 전체 통화 정책을 진짜 미친 듯이 쏟아부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뭐가 됐던 간에 대부분 이제 돈이 남아도는 시기이다 보니까 그 웬만한 쪽에 다 모든 유동성이 많이 풍족했고, 그다음에 돈이 좀 풍족했던 시즌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한 가운데도 이제 17년도 때와 21년도 때와 이제 24년도에서 25년도로 넘어가는 시즌이잖아요. 뭐 알트코인 들고 계시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왜냐면 저는 좋은 이야기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진짜 객관적으로 투자자라면 진짜 본질을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17년도 때에 나왔던 코인에서 지난 21년도 때까지 상장 폐지됐던 코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도 매번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살아남았던 코인들이 현재 시가총액에 있습니다. 이 4위부터 12위권에
대부분 여기에 보이는 코인들도 있을 거겠지만 보이지 않는 코인들 다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되게 순위가 많이 밀리던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1년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즉 여러분들이 이제 볼 때 알트코인을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속 가능성이 보이는 알트코인들도 있지만 지속 가능성이 안 보이는 코인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17년도 때에서 인기 있었던 코인은 지난 21년도 요 사이 때 옛날에 있었던 코인들은 다시 21년도에 펌핑이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21년도 때 코인이 만약 25나 26년도가 불장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21년도 때 잘 됐던 코인들이 25에서 26년도 때까지 해서 같은 펌핑이 나올 확률은 같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률만큼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즉 새로운 코인들은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면서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이제 구코인, 오래된 코인들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기대감이 별로 안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도 좀 투자를 해보니까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물리면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 되죠. 공부를 하게 되다 보면 이 코인이 이런 치명적인 약점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듯이 가는 놈만 더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이게 알트코인은 말 그대로 이런 거 저런 거 다 떼고 보면 시즌용입니다. 시즌용.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시즌을 견뎌내는 알트코인은 없어요. 그래서 시즌에 딱 줄 때 제대로 수익화를 하시고 나머지 쪽은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은 나중에 이제 이 시즌이 언제에서 이제 정성기 시즌이 끝나고 마무리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시기가 이제 어느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 그때 수익률을 맞춰놓고 그렇게 존버를 하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올라왔고 알트코인의 전체에 있는 알트코인 인덱스 지수 추종 부분이 좀 과열 구간까지 올라왔었을 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실 필요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왜 지금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배경과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장이 좋아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투자자 부분에서 부모의 관점으로. 그래서 하나같이 이제 나이를 떠나서 보게 되면 이 3만 명에 있으신 분들을 어떻게 보편적인 수익률까지 끄집어 올릴 수 있을 만한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 비트코인을 추천하면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은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비싸다. 수익률 내기가 이게 1년에 이 정도 먹으려고 내가 코인 시장 들어온 거 아니다. 온갖 이런 이제 변명거리와 핑계거리를 많이 대는데 그래서 이제 대체를 꺼내놨던 게 이제 레버리지 ETF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 ETF도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연구를 했던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레버리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더리움을 좋아하면 이더리움을 레버리지를 하셔도 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알트코인들은 여러 가지 변수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에 있는 여러분들의 멘탈을 바사삭 시키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제는 좀 건강한 투자 쪽으로 많이 저는 지향을 하려고 하는 바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그런 영상을 최근에도 또 많이 올리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것도 누군가는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나는 이렇게 지름길로 가고 싶어요 라고 하지만 이 지름길 안에 수많은 함정 카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괜히 그런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 함정 카드에 한번 빠지면 정말 뼈를 깎는 고통으로 해야 남들과 거의 비슷해지던지 남들보다 좀 더 뒤처지는 정도만큼은 맞춰줄 수 있는 건데요. 함정 카드에서 한번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요
아예 그냥 나락을 가버리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이제는 뭐 17, 18 시즌 그리고 21년도 시즌까지 겪으면서 느낀 점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해도 수익률이 좀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전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금은 둘째 친다라고 하더라도 적절한 밸런스를 잘 두시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제가 알트코인의 이제 테마적인 거나 이슈가 좀 큰 것들은 제가 짚고 넘어가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알트코인 더 이상 설명 안 한다라는 얘기냐 뭐 이런 또 이 이야기와 또 오해거리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소액으로 저도 소액으로 하긴 하겠지만 웬만하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비트코인으로 충분히 수익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모델링을 좀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적절하게 좀 섞으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에서 이제 저랑 비슷한 포지션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그 어찌 보면 이것도 학습량과 그 다음에 경험치발에 따른 차이의 왜곡 현상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나머지 알트코인들 대비보다는 이더가 안 되면 나머지 알트코인도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번 시즌에서도 이더리움 너무 많이 못 갔어요. 어떡하죠? 진짜 남들 다 갈 때 우리 또 이더만 빼고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이더는 이더에 있는 가치를 분명히 올라올 겁니다. 좀 천천히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더 기다렸다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걸 못 기다리겠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먼저 가는 습성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비중을 더 많이 실으시면서 이번 시즌 잘 견뎌내시길 바라겠고요. 항상 이제 마지막으로 알트코인 비중을 여기서 물타기를 더 할까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알트코인에 물타는 것 대비보다 항상 비트코인에 있는 비중을 더 많이 늘려서 해제하는 전략으로 제발 좀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